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오늘따라 진실이란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지네요. 윤석열 총장이 정의연과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신속이라 함은 윤미향 당선인이 5월 30일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면 체포수사를 못하게 되니 그 전에 불러들이라는 얘기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함은 압수수색 100군데 정도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지요.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염치라는 게 있을 법도 한데 어째 그렇게 눈꼽만큼도 없어요? 얼마 전에 정말 기가 막힌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장모가 2013년 4월에 100억, 6월에 71억, 8월에 38억, 10월에 138억짜리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투자를 받았잖아요. 지금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재판 중인데요.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이나 잔고를 위조할 정도면 아예 상습범 아닙니까?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글쎄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재판에 져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조국 전 장관 딸 표창장을 위조했네 아니네 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재판을 받고 있죠. 그 수사를 앞장서서 지휘했던 윤석열이 자기 장모가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이나, 그것도 350억 정도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사기를 처먹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한데요. 장모님 거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는 걸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걸 두고 선택적 수사라고 하는 거죠. 아주 지들 입맛에 맞게 본인들 세력에 거슬리는 사람들만 수사하기로 작정을 한 모양인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역 없는 수사, 친여권 인사라도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검찰, 이런 환상 속에 젖어 있겠죠. 지 장모는 350억짜리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사기를 치고도 이렇다 하게 수사도 안 하고, 남의 집 딸내미는 표창장을 위조했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네 하면서 그 엄마를 6개월간 구치소에 가둬놓고 털어대더니 결국은 증거가 안 나오니까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러면서 천하의 둘도 없는 가족 사기단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민사소송에서 근거도 없이 윤석열 장모가 왜 이긴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이 장모가 허위 잔고 증명서를 만든 사실은 법원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없던 돈을 있었다고 숫자로 찍어냈으니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문서 위조를 인정했다는 건데 그나마 형사소송에서 이 사실이 증거로 쓰이려면 검찰이 그걸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하지만요. 과연 우리 검세님들이 검찰총장님 장모님 사건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싶기는 하네요. 두고 보시자고요. MBC에서 26일에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2015년에 윤석열 장모가 엮인 의료재단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윤석열 장모는 사법 처리가 안 됐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거의 거론이 안 됐다는 거죠. 심지어는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윤석열 장모를 소환 조사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전화 통화로만 조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나라 검사들이 검세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지 않겠어요? MBC에서 단독 보도한 의료재단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윤석열 장모가 어떤 요양병원에 투자를 하고 공동이사장으로 등재가 됐는데 이 요양병원을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앉혀서 나랏돈 타먹을 목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요양급여비를 23억 원이나 부정하게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서 병원 운영자였던 주모 씨 부부랑 공동이사장 구모 씨가 기소돼서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빼고? 윤석열 장모만 쏙 빼놓고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민정비서관 하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은 증거 쪼가리 하나 없이도 딸내미 표창장을 위조했다면서 근 1년 가까이를 온 식구가 재판정에 끌려다니고 구속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검사 사위가 참 좋긴 좋네요. 아니 못하라 법 지켜가면서 삽니까? 검사 사위나 볼 것이지. 지금 시국에는 사기를 쳐서 남한테 수억 원씩 피해를 줘도 검사 사위 하나면 다 용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2015년에 윤석열 장모가 기소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투자 금액이 2억 원밖에 안 되고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의료재단 이름을 공동이사장이었던 구모 씨랑 윤석열 장모 이름을 따서 지었을 정도면 그 장모가 깊숙이 개입한 것 같은데 혼자 빠져나갔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MBC에서 이걸 파보니까 윤석열 장모가 2015년에 가지고 있던 건물을 담보로 그 의료재단에서 20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은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장모가 본인 건물을 담보로 의료재단에 돈을 대출받게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친해서 몇십억짜리 건물을 담보로 내놨을까요? 이번에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한테서 가져간 돈이 대여냐 아니면 투자냐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꼬박꼬박 통장으로 이자를 받고 차용증까지 작성을 했는데도 검찰에서는 그거 다 가짜야 가짜, 우리가 아니라면 아니야, 진짜는 투자가 맞다, 이렇게 바락바락 우겼었죠. 만약에 이 담보가 의류재단에 순수하게 돈을 빌려준 거라면 최소한 차용증이나 이자 넘어간 통장 내역은 남아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게 없으면 이건 100% 투자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윤 총장 장모가 사실은 2억을 투자한 게 아니라 20억을 투자한 정황이 드러난 거고, 검찰에서 의지만 있으면 의료재단 쪽 자금만 추적해봐도 답은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10년 전에 고등학생이 인턴 활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찾아다니는 의지로 이걸 봤으면 반나절도 안 걸려서 다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기가 막힌 거는요. 병원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 윤석열 장모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책임이 없구나 하고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힘없는 서민으로 이럴 때 진짜 허탈한 감정이 들어요. 누구한테는 말랑말랑, 이렇게 말랑하고 달콤할 수가 없는 법이 우리 같은 서민한테는 왜 그렇게 가혹할까요? 일반인 딸이 마약을 밀반입하다 걸렸어도 홍정욱 딸처럼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을까요?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뺑소니 사고를 내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걔는 감옥 안 가겠지. 지 아빠가 있는데 감옥 가게 놔두겠어? 참 씁쓸 허탈해요. 누구 장모님 얘기로 돌아와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당사자 간의 면책각서를 써줬다고 국가가 처벌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4명이서 도둑질을 모의하면서 한 명이 우리가 걸려도 나는 아무 책임 안 진다? 각서 써, 나도 근거 털게. 그러고 근거 털이 같이 하고 잡혔는데 어이 검사 양반, 여기 각서 있어, 봐봐. 얘네들이 다 책임진다고 했어. 난 죄가 없다고? 그랬더니 검사가 여기 각서가 있군요. 여사님은 무죄네요. 이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 각서를 받은 최 여사님 사위가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연 검사들이 무죄라고 했겠냐고요. 애초에 봐줄 생각으로 수사를 했으니까 당사자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전화로만 조사를 한 거 아닐까요? 4명이 연루돼서 3명이 실형을 받은 사건이에요. 다른 관련자를 조사할 때는 출국 금지도 시키고 계좌, 집,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고 보험금 청구 내역 같은 것도 다 들여다봤으면서 어떻게 윤짜장 장모는 전화로만 조사를 할 수가 있냐고요. 의료요양비, 그러니까 나라 돈을 23억이나 가로챈 사건을 조사하면서 공동이사장이란 사람을 전화로만 조사를 해요. 등기부 등본만 떼봐도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다 나오는데 얼마나 무죄 만들어주고 싶었으면 2억만 투자했다는 소리를 믿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까요? 이건 조사를 허술하게 한 게 아니라 조사를 안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장모가 연관된 사건들을 쭉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장모란 동업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고소를 당해요. 윤석열 장모한테 말이죠. 그리고 그 고소를 당한 사람은 감옥에 가고 수익금은 모두 동업자인 윤석열 장모 차지가 되는 거죠. 이 장모랑 아내가 검찰 간부들이랑 여행을 가면 그 여행 비용을 다 그 장모가 댄다든지, 검찰 간부한테 윤석열 장모가 거액의 돈을 송금해 줬다든지, 그 장모는 돈이 많아서 검찰 간부들 여행 가는데 돈 대고, 그 장모는 돈이 남아 돌아서 거액을 검찰 간부 통장으로 쏴줬나 봐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간부만 잘 구워 삶으면 죄가 있어도 기소를 당하지 않는 거죠. 기소가 안 되면 죄가 있건 없건 간에 법원까지 갈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제 입만 아픈 얘기네요. 전임 대통령들도 감옥에 가고 대법원장도 재판을 받고 천하의 이재용도 다시 감옥에 가네 마네 그러고 있는데 검찰총장 장모는 기소 자체가 안 되니 권력 위에 권력,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 아닙니까? 진해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19일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면 374만 리절트, 0.25 세컨드, 구글로 윤미향 검색한 결과 중 뉴스만으로 범위를 요약한 숫자입니다.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지만 0.25초 만에 374만 건입니다. 익숙합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불과 7개월 전에 같은 방법을 썼었죠. 그런데 윤석열 장모로 검색해보니 62만 4천 리절트, 0.20 세컨드.
62만 4천 건으로 약 6배의 차이가 납니다. 혹시 유전자 변이되신 분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부와 내동할 필요 없이 그냥 무시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겼네요. 374만 대 62만. 우리나라 검찰과 언론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죠.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 되는지만 따지고 물어뜯는 일이나 하이에나 같은 족속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잘못을 했더라도 윤미향 당선자나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장모같이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조국 전 장관은 죄가 없다는 게 재판 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고, 윤미향 당선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윤석열 장모 같진 않을 겁니다. 가장 약한 자를 먼저 물어뜯는 저 1위와 하이에나에게서 일단은 지키고 봐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